지난 2월 24일은 북유럽 발트 3국 중 한 곳인 에스토니아가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날로 에스토니아에서는 이날을 국가적인 기념일로 삼아 러시아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독립정신을 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을 선언하며 전국적인 만세 운동을 펼쳤던 3.1절을 기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월 24일은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을 개시하며 비극의 서막을 알린 날이기도 합니다.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날을 축하하는 도중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은 에스토니아인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안 갑니다. 에스토니아는 가장 먼저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난 24일 러시아 침공 1주년이자 에스토니아 독립선언일에 에스토니아군은 대대적인 군사 퍼레이드를 진행하며 러시아의 침략을 결코 용납치 않겠다는 뜻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날 군사 퍼레이드에 특별한 주인공이 등장해 에스토니아 시민들의 주목을 끌었다고 합니다. 마치 길리슈트처럼 보이는 위장막이 쳐진 에스토니아의 K9 자주포가 이날 군사 퍼레이드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실전과도 같은 위장까지 마친 모습으로 행진함으로써 마치 전선에 배치되어 있던 장비를 가지고 온 듯한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입장에서는 신무기를 내세운 군사 퍼레이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서 사회 안정을 위해 중요한 행사입니다. 북유럽의 소국인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와 300km에 이르는 국경을 접하고 있지만 군 병력은 17,500여 명으로 일개 사단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2023년 국방 예산을 전년보다 무려 42%를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해외에서 신규 무기에 대한 구매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신규 무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한국의 명품 자주포 K9입니다. 2017년 핀란드의 K9 도입 협상이 진행되던 당시 에스토니아에서도 함께 K9을 도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었고 12문을 주문하기로 결정됐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단순히 장비만을 판매한 것이 아닌 K9과 같은 첨단 자동화와 자주포 운용 경험이 없는 에스토니아군을 위해 운용 및 정비 노하우 일체를 전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국의 확실한 서비스에 에스토니아는 한국의 K9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후문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에스토니아 병사들이 직접 한국의 육군 포병학교를 방문해 K9 운전과 사격 전 포신 정비와 운행 후 궤도와 현수장치 정비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교육받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국토의 절반이 산인 에스토니아의 특성상 K9으로 진행된 장애물 극복 조종 교육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각종 교육을 통해 K9 자주포의 실성능을 체감해 본 에스토니아 장병들은 이렇게 뛰어난 자주포를 가지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히며 한국군 병사들과 똑같이 진행된 자격평가에서 합격하여 K9 운전면허증까지 취득했습니다. 이후 인도받은 K9 자주포의 성능과 빠른 납기, 그리고 한국의 완벽한 사후 지원에 매우 만족한 에스토니아는 계약 옵션이었던 K9 6문까지 곧바로 주문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18문으로는 모자라다고 느꼈는지 지난 1월에 K9 18문을 추가로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총 36분의 K9을 보유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 이처럼 K9 자주포를 연달아 신속하게 추가 도입을 결정할 수 있었던 건 매년 진행하는 군사 퍼레이드를 통해 신형 무기 도입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들었던 덕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대형 무기 도입 프로젝트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국방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K9 자주포를 군사 퍼레이드의 주역으로 등장시킴으로써 에스토니아 시민들에게 만에 하나 러시아가 당장 에스토니아를 침략하더라도 국방력으로 충분히 러시아를 막아낼 수 있겠구나 하는 든든함을 느끼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K9 자주포를 도입하며 러시아에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 에스토니아는 우크라이나에 더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야 한다고
나토 회원국들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덕분인지 다음 나토 사무총장으로 에스토니아 총리가 유력한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얼마 전에 AFP 통신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에스토니아의 카야 칼라스 총리가 차기 나토 사무총장에 당선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칼라스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대란을 우려해 러시아 제재에 미온적이던 독일에게 가스는 좀 비쌀 수 있지만 자유는 가격을 매기의 수조차 없다고 촌철살인을 하며 독일이 대러 제재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만일 칼라스 총리가 나토의 수장에 오르게 되면 나토와 러시아의 대립이 격화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 한층 강력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한동안 유럽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시작된 K방산붐이 올해도 이어져 현재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인도 등 각지에서 K9 자주포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한국과 방산협력 MOU를 체결한 루마니아에서는 K9 자주포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K9의 현지 라이센스 생산을 위해 자국 산업 역량이 충분한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루마니아 국방부는 K9 자주포뿐 아니라 레드백과 같은 보병 전투 차량과 천문 다연 장로켓을 포함한 한국 무기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국방협약을 깊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잇따른 방산호조의 K9의 제조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해 최대 실적을 갱신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지난해 매출은 6조 5,396억 원, 영업이익은 3,753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매출이 18% 증가할 때 영업이익은 36%나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수익성이 대폭 개선된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건 K9 자주포 수출이 큰 몫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 납품되는 K9 자주포의 마진은 5% 수준이지만 이번 폴란드에 대량으로 수출된 K9 자주포의 마진은 3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남는 게 적을 수밖에 없는 방위 산업에서 빅테크 기업인 애플 수준의 마진율을 달성해낸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동안 한국 무기가 역대 최대 수출을 달성했다는 소식에 기뻐하면서도 무리하게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저가 수주로 인해서 이익은 없는 속빈 강정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과를 보니 엄청난 영업이익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쟁력과 영업이익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한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한화에서는 이득을 본 만큼 길게 줄 서 있는 주문을 소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추가 인력을 채용하며 재투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무기 수출 200억 달러를 목표로 하는 올해도 K9은 인기 무기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에스토니아 18문 추가 발주로 지금까지 발주된 K9의 총 대수는 드디어 3,000문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4,000대를 넘어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자주포라는 명성을 지켜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